장기고랑 솔터고는 교과서에 원리합계가 없어. 그래서 원리합계가 안 들어가는 거고, 제일고랑 운유고는 원리합계가 있단 말이야, 교과서에. 그래서 제일고는 들어가는 거고, 운유고는 학교에서 해야 들어가는 거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봅시다. 이제 10문제 남았는데 여기서 한 두세 문제 빼고는 쉬우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거야. 잘 봅시다. 9시 반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31번. 소거형 문제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가 본 로그 형태에서 약분되는 소거형이 있고 부분분수 소거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유리화 소거형이 있는 거지. 얘도 이제 유리화 문제가 나오면 분모가 무리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면 빨리 우리 이제 생각의 흐름을 가져야 되는 거지. 분모를 유리화 할 거고 유리화를 하고 나면 얘가 무슨 문제가 된다? 소거형 문제가 된다라는 흐름까지는 잡고 문제를 풀어야 돼. 선생님이 부분분수는 앞에가 작고 뒤에가 커야 된다 그랬는데 무리식을 유리화해서 푸는 소거형 문제는 뺄셈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꼭 기억하자 그랬어. 이렇게 항의 번호가 혹은 숫자가 큰 걸 왼쪽에다 써줄 거야. 이거 꼭 잡고 가. 문제에서 바뀌어 있으면 바꿔놓고 가라고. 지금 문제를 보면 자 우선 여기만 먼저 포커스를 맞춰볼게. 첫 번째로 지금 일반항 루트에 A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에 AK 분의 1이잖아. 얘를 빨리 뭘 해야 되냐면 유리화를 해야 된단 말이지. 유리화. 그래서 분모의 켤레식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할 거야. 분모의 켤레식 차근차근 할게. 오늘은 AK 플러스 1 빼기 루트에 AK 분의 이거 우리 불과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자 이렇게 유리화를 할 거야. 그럼 뭐가 되냐면 분모는 이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AK 플러스 1 빼기 AK가 될 거고 요거 분의 분자는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 이렇게 되잖아. 지금 수열 AN이 무슨 수열이야?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거든. 등차 수열이거든. 그럼 얘가 반드시 뭐가 나오니? K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이 항에서 그 전번째 항을 뺀 거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무조건 뭐다? 공차지 공차. 우리 등차 수열을 이제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자마자 얘가 공차 얼마? 2라는 게 나와야 돼.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식이 빨리 어떻게 된다는 거야? 2분의 얘가 되는 거잖아. 2분의 얘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바깥으로 빼면 2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12번째 항까지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로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그러면 또 소거형 문제니까 1씩 집어넣어가지고 나열하는 거지. 자 2분의 1에 자 1 집어넣으면 항상 괄호로 묶어줘. 루트 A2 빼기 A1 이렇게 나올 거고 오늘은 계속 나열할게. 2 집어넣으면 루트 A3 빼기 루트 A2 얘도 소거형 문제들은 항상 언제까지 할 거라고? 한 쌍이 다 지워질 때까지 할 거라고. 이렇게 가면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2 없어지고 루트 A3 마이너스 루트 A3 없어지고 이렇게 한 쌍이 다 없어지면 지워지기 시작할 거라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대칭으로 이번에는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 한 개 살아남았네. 오른쪽에 한 개 살아남고 다 지워졌으니까 무조건 왼쪽에 한 개. 그러니까 맨 마지막만 써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12 집어넣으면 루트 A13 빼기 루트 A12 해서 얘만 살아남고 다 지워지겠네. 이렇게. 그래서 뭐가 남냐면 2분의 1에 루트 A13 빼기 루트 A1 이렇게. 그럼 지금 수열 AN이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2니까 A1은 1이고 A13은 초항 1에다가 공차 12개 더하면 되지. 그래서 25 이렇게. 그래서 2가 답이 되겠다. 소거형 문제는 무조건 잘 해야 돼.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2번. 수열의 기본은 뭐다? 수열의 기본은 뭐지? 수열의 기본은 뭐야?
나열이야, 그치? 수열의 기본은 나열이라고. 응?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나열해봐야 되는 거지. 응. 자, n제곱을 8로 나눈 나머지를 an이라고 하겠대. a1부터 a25야. 25. 선생님이 항상 기준이 10이라 그랬잖아. 10보다 작으면 진짜 직접 하나하나 구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을 넘어가는 순간 무조건 뭐야? 규칙성 찾는 문제야. 그럼 규칙성을 찾아봅시다. A1. 자, A1은 1의 제곱을 8로 나눈 나머지야. 그러니까 1을 8로 나눈 나머지니까 얼마야? 8, 1이지 1. 1 이렇게 나오겠네. 자, A2는 2의 제곱을 8로 나눈 나머지야. 4를 8로 나눈 나머지니까 4지. 자, A3는 3의 제곱을 8로 나눈 나머지. 그럼 9를 8로 나눈 나머지니까 1 나오겠네. A4는 4의 제곱을 8로 나눈 나머지니까 얼마야? 0이네 0. 이렇게. 보통 자연수는 4개씩 묶이는 경우가 많거든. A5는 그냥 바로 해봅시다 이제. 5의 제곱 25를 8로 나눈 나머지니까 얼마야? 1이야. A6은 36을 8로 나눈 나머지니까 4야. A7은 7의 제곱 49를 8로 나눈 나머지니까 1이네. A8은 8의 제곱을 8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누어 떨어져서 0인 거지. 그럼 이제 보이니? 1410, 1410 몇 개씩? 4개씩 반복되네. 이 몇 개씩 반복되는 규칙을 너네가 복소수에서 엄청나게 지겹게 하는 이유가 복소수 할 때 많이 해놔야 된다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4개씩 반복돼. A1, A2, A3, A4 다 더하면 이거 지금 다 더하면 얼마냐면 6이지 6. 한 번만 써볼게. 한 번만 쓸게. 자꾸 이런 문제가 질문이 나와서 한 번만 써봅시다. A1, A2, A3, A4 이렇게 4개씩 반복되니까 이렇게 다 더하면 6이잖아. 그치? 그 다음 또 A5, A6, A7, A8 이렇게 4개를 묶으면 하나씩 계산할 필요 없이 어차피 6일 거랑 4개씩 반복되니까. 그럼 전체가 지금 몇 개냐면 1부터 25까지 25개지. 근데 4개씩 반복되니까 나는 뭐가 궁금한 거야? 그럼 4개씩 묶었을 때 몇 쌍이 나오는지, 그리고 몇 개가 남는지, 뭐가 남는지, 이게 궁금한 거네. 그래서 25를 4로 나누면 몫이 6이지? 나머지가 1이잖아. 무슨 말이야? 4개씩 묶으면 몇 쌍이 나오겠다? 6쌍이 나오겠다. 그리고 몇 개가 남겠다? 1개가 남겠네. 그 1개가 뭐겠어? 제일 마지막에 A25가 하나가 남는 거지. 이렇게 남겠네. 근데 A25는 뭐랑 똑같니? 어차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반복된다며. 1개가 남는다는 건 맨 첫 번째로 돌아와서 얘가 남는다는 거지. 이거죠. 그래서 4개씩 6쌍인데 4개씩 묶은 게 몇 개? 6이라고. 그래서 계산하면 6이 6개, 하나가 남는 게 1. 37이 답이겠네. 그래서 보너스 같은 문제야. 보너스 같은 문제. 33번도 봅시다. 똑같은 유형인데 얘는 이제 좀 빠르게 가보려고. 자, 지금 7의 n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의 자리잖아. 1의 자리. 이것도 이렇게 써볼게. A1은 7, A2는 49니까 1의 자리 9, A3는 1의 자리만 볼 거니까 7 곱하면 63이니까 3, A4는 1. 그럼 다시 또 7, 9, 3, 1, 7, 9, 3, 1 이렇게 몇 개씩 반복돼? 4개씩 반복된다고. 4개씩. 그럼 지금 1부터 2024까지거든? 그러니까 2024개야. 2024개는 4개씩 묶으면 몇 쌍이 나오고 몇 개가 남니? 4로 나누면 506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506쌍이 나오는 거지. 남는 건 없고. 그럼 내가 이렇게 4개씩 더하면 20, 22, 506개 나오겠네. 이렇게.
다음에 34번 봅시다. 군수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보고는 갑시다. 자, 지금 문제에서 수열 AN에서 AK가 625분의 1을 만족시키는 K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625가 나오는 데를 찾아달라는 거거든. 정확히 얘기하면 처음으로 625분의 1이 되는 나오는 항이 몇 항이냐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군수열은 개수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 이게 본질이야, 본질. 군수열의 본질은 개수를 체크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물어본 거는 개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야? 625, 처음으로 625분의 1이 나오기 전까지 몇 개 있니? 이 문제라고. 무조건 개수 문제야. 그래서 군수열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군을 나누는 거야. 얘를 보고 요게 첫 번째 군 1군, 얘가 두 번째 군, 얘가 세 번째 군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그럼 사실 이 문제는 계산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거든. 1, 5분의 1, 1, 5분의 1, 25분의 1, 5의 제곱분의 1, 5의 세제곱분의 1. 그 다음 뭐겠니? 1,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번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우리 뭐 이렇게 무식하게 말고 한번 해봅시다. 자, 봅시다. 개수로 푸는 문제라 그랬잖아. 어떻게 할 거냐면 1구는 원소가 2개야. 2구는 3개야. 3구는 4개야. 그러면 4구는 5개 이렇게 가면 일반적으로 K구는 K 플러스 1개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특정한 하나의 항이 몇 항인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럼 지금 보면 1구는 5의 1제곱분의 1까지, 2구는 5의 제곱분의 1까지, 3구는 5의 세제곱분의 1까지. 그래서 이미 써보긴 했지만 625분의 1은 5의 4제곱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625가 처음으로 나오는 건 몇 번째 군? 4군이야. 4군의 마지막 번째 항이지. 4군의 마지막 번째 항이니까 얘 앞에 몇 개가 있는지를 체크하기보다는 그냥 4군까지 몇 개인지를 체크하면 바로 나오겠네. 4군까지 원소의 개수를 체크하면 그게 AN이 되는 거지. 625분의 1의 항이 되겠네. 그러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여기다 4 집어넣으면 5. 정확히 얘기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4군까지잖아. 각 군의 원소의 개수가 뭐라고? K 플러스 1이라고.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어. 그래서 개수 체크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요건 좀 쉬운 문제였고 요걸 조금 지저분하게 만들면 35번 문제가 되겠지. 선생님이 클리닉에서 군수열은 다 뺐거든. 군수열 다 뺐으니까 선생님이랑 푸는 것만 좀 잘 봅시다. 계속 개수로 생각하는 관점을 잡아야 돼. 지금 보면 1분의 1, 2분의 1, 2분 질문이 안 나와도 할 거야. 이 질문이 안 나왔다는 건 하기 싫어서 안 했다는 거지. 자, 봅시다. 27분의 10 이거 풀었어? 다 풀었냐고 뻥치고 있어. 못 믿어. 자, 27분의 13이 몇 항이냐고 물어본 거니까 자, 몇 군인지 체크합시다. 자, 1은 1분의 1로 생각해야지. 그래서 얘가 1군, 얘가 2군, 얘가 3군, 얘가 4군이야. 그치? 그럼 지금 27분의 13은 27분의 1로 시작하는 27분의 1로 이렇게 시작하는 여기에 속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가 지금 몇 군이냐면 27군이겠지. 27군. 그럼 27분의 13은 여기다 써봅시다.
이 안에서 몇 번째 항이니? 27군에서 13번째 항이겠지? 그럼 나는 뭘 할 거라고? 이 앞에까지 개수 셀 거라고. 이게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 1군 몇 개? 1개, 2개, 3개, 4개. 27군 앞에가 몇 개야? 26군이니까 몇 개 있겠어? 26개? 이거 다 더한 거 개수 세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2분의 20, 이거 등차수랍을 할게. 27 곱하기 26. 이렇게. 그게 이 앞에 있는 개수야. 그러고 나서 얘가 13번째니까 개수에다가 13 더한 게 답이 되겠다. 그럼 지금 1의 자리만 계산하자. 약분하면 3이지. 1 더하기 3, 4. 얘가 답이, 두 개네. 그럼 너네가 해봐. 자, 2번이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36번. 36번도 이제 근수열이니까. 자, 36번. 자, 1층부터 차례대로 49개, 25개, 9개, 1개의 정육면체 블록을 쌓아서 4층을 만들었는데 10층을 만들었을 때 블록의 개수를 구해달래. 위에서부터 세봅시다. 위에서부터. 선생님 거꾸로 위에서부터 1층이라고 세볼게. 1층은 1개지. 2층은 9개. 3층은 25개. 이렇게 해서 10층까지 쌓을 거야. 이거 10층까지. 그럼 이걸 다 더하고 싶은 거니까 빨리 얘도 그냥 K층의 개수를 세서 시그마 표현하는 한 문제가 되는 거지. K층은 몇 개니? 보이니? 1층 1개, 2층 9개, 3층 25개거든. 그치. 얘가 지금 1층은 1의 제곱, 2층은 3의 제곱, 25층은 5의 제곱이거든. 그럼 우리 홀수잖아. 첫 번째 홀수, 두 번째 홀수, 세 번째 홀수란 말이야. 그럼 K번째 홀수는 어떻게 되니? K번째, 홀수 짝수 빨리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K번째 홀수는 2K-3니까 아니면 이거 등차수로 찾아도 되고 1, 3, 5니까 그래서 K층은 얘가 필요한 거네. 그럼 10층까지 한 거 싶은 거니까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는 뭐야?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2K-1의 제곱.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시그마는 곱하기는 찢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뭐밖에 할 수가 없다? 전개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또 찢어가지고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으로 열심히 풀어야 되는 문제지? 할게. 4 곱하기 얘는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빼기 4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더하기 이런 것만 조심해. 1도 시그마 달고 나오는 거야. 여기다 한 번 쓸게. 시그마 1이야. 그러니까 1이 10개 10. 그럼 이제 얘가 385고 얘가 55고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많이 하고 가자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37번은 합시다. 다 하자. 이따 계산해봐 어차피. 아니 다시 풀어봐. 틀린 거 다시 풀어봐라. 보여야 되잖아 어차피. 다시 해. 답은 1330이야.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네 믿는 거야. 어차피 속이면 손해보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잖아. 자 봅시다. 자 얘도 똑같아. 1층, 2층, 3층 쭉 해서 10층까지 갈 거니까 K층을 볼 건데 얘는 이제 얘를 만약에 얘가 1, 3 얘는 그러면 6이 되거든. 이렇게 되면 잘 안 보일 수 있어.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숫자를 봤는데 잘 안 보이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팁은 뭐다? 변화에 그럼 한번 포커스를 맞춰봐.
숫자를 봤는데 안 보이면 변화를 봤으면 좋겠어. 얼만큼 변해 나갔는지를 생각을 해봐봐. 얘가 1이니까 3은 1 위에 거 1에다가 2가 더해진 거지. 그럼 6은 3이 더해진 거잖아, 위에 거에다가.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보면 K는 뭐가 되겠다? K층에서 개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에서 어디까지? K까지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K층의 벽돌에 필요한 벽돌의 개수, 자연수의 합이니까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항상 이런 식이야. 값으로 포커스를 맞췄는데 일반항을 못 찾겠으면 빨리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봐. 그러면 얘는 시그마, 이거 식만 쓰고 넘어갈게. K는 1부터 12까지. 얘 K층의 벽돌의 개수가 요거니까 2분의 1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전개해서.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3번이 나오겠다. 그 다음에 38번 봅시다. 이거 이제 잊을만 하면 나오는 거니까 한 번만 얘기하고 갑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돼. 제1고는 38번까지만 하면 되니까 잘 들어봅시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어떻게 되니? 이거 모르면 안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모르면 지금 손에다가 그냥 문신 새겨놔. 꼭 기억해야 돼. 점 x1, y1에서 직선, 항상 직선의 방식의 형태로 써줘야지.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거리가 이제 디스턴스라서 d로 많이 쓰니까 거리 d는 어떻게 쓰냐면 루트에 최고 차이 개수랑 이거 뭐 하는 거야? 최고 차이 개수의 제곱들의 합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거리라서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을 붙여주겠다라는 거지. 절대값하고 그냥 x에다가 x좌표, y에다가 y좌표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거 증명은 되게 힘든데 식은 되게 편하다고. 이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잖아. 꼭 기억해줘야 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르면 안 되니까 잘해둡시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랑 y는 ax가 접한대. 원이랑 y는 ax가 접해.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어. 근데 접한다?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중심에서, 그치,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똑같아? 반지름이랑 같다밖에 쓸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럼 얘는 지금 이 원은 중심이 4,0이고 조심해야 돼. 이게 r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n분의 2인 원이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심 4,0에서 직선 y는 ax잖아. 저렇게 직선의 방식의 형태로 돼야 되니까 y 넘겨서 이렇게 쓸게. ax-y는 0까지의 거리가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된다고. 이거밖에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봅시다. 자, 루트에 x계수의 제곱 더하기 y계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에 x에다가 x좌표 4a, y에다가 y좌표 0 이렇게 되겠네. 여기 뭐랑 똑같냐면 반지름 n분의 2랑 똑같으면 돼. 그럼 이제 보통 여기는 루트가 거슬리고 여기는 절대값이 거슬리잖아. 절대값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곱이었거든.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할 거야. 제곱을 할 거야. 그럼 이거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1 되지. 절대값, 이걸 기억하면 되거든. 절대값 x의 제곱이 그냥 x제곱이랑 똑같다는 거야. x제곱하면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이 필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면 그냥 16a 제곱이 나오겠다. 이렇게. 그게 16a 맞지. 이거 제곱하면 n제곱분의 4. 이렇게. 그럼 크로스로 곱해서 같아야 되잖아.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같아야 되니까 16a제곱 n제곱 16a제곱 n제곱 더 여기에 4a제곱 플러스 4 이게 같아야 되네. 못 찾으라고?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네. 그럼 n제곱은
16a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4a 제곱분의 이렇게 쓸게. 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 이거 문제 이거 이렇게 지저분해. 그러면 fn은 차근차근 할게. n은 이렇게 되지. 자, 이게 지금 a를 fn으로 나타내 달라 그랬으니까 a를 f 거꾸로 했잖아. 미안하다. 근데 문제 잘못 봤네. a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달라니까 a에 대해 정리해야 돼. a에 대해서. 와, 이거 미친 문제네. 그러면 4a 제곱 넘길게. 이렇게 4를 나누자. 차근차근 해. 나는 a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정리해야 되거든. 그러면 a 제곱을 넘깁시다. a 제곱 넘기면 4n 제곱 빼기 1이 곱하기 a 제곱. 얘가 1 나오죠. 이렇게. 그럼 a 제곱은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봐봐. a는 그냥 이렇게 써볼게. 루트에 4n제곱 빼기 1분의 1이거든. 이게 fn인 거지. 근데 문제에서 fn의 제곱이 필요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이게 필요한 거네. 이게 4n제곱 빼기 1이야. 그럼 빨리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될까? 이런 게 다 경험치인 거지. 그치. 이 부분 쓰면 돼. 시그마 n은 1에서 10까지. 얘가 항상 작은 거 앞에 쓰는 거야. 이렇게 되겠다. 그럼 둘의 차가 2잖아. 2니까 2분의 1이 나올 거거든. 그걸 미리 밖으로 빼서 쓸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네. n은 1부터 10까지. 요거 부호분수 계산 꼭 해봐. 선생님 바로 할게. 얘는 2분의 1에 둘이 이만큼 차이 나잖아. 개수가 2잖아. 한 칸 차이 나는 거거든. 한 개 한 개 살아남을 거야. 1 집어넣은 1분의 1. 여기다 10 집어넣은 21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21분의 10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그냥 좀 복잡한데 이 문제를 통해서 너네가 느꼈으면 하는 건 요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좀 기억하자. 접한다?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 그 다음에 42번. 제1고는 틀린 거 고쳐. 틀린 거 고치고 다 고치면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클리닉 합시다. 42번. 이거 무슨 수열이니? 이거 무슨 수열이야? 그치, 이거 등비수열인 거 알아야 돼. n번째 항에다가 3분의 1을 곱했더니 그 다음 번째 항이 됐다? 공비가 얼마인? 3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라는 거지. 이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야. 근데 bn은 an분의 1로 바꾸겠대. bn은 an분의 1로 바꾸겠다라는 게 한 번만 생각해봐. b1은 a1분의 1이고 b2는 a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역수를 취한 거지. 그럼 b1은 a1이니까 초항이 1인 건 똑같아. 그럼 b2는 a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니? 3이 되지. 3. 그러니까 지금 역수를 취하면 공비도 역수가 된다는 걸 빨리 느꼈으면 좋겠어. 선생님, 요놈의 공비를 내가 R이라고 한다면 등비수열의 역수를 취한 수열은 초항도 역수, 공비도 역수인 등비수열이 된다. 그래서 Bn은 공비가 3이고 초항이 1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지. 이 정도 등비수열,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 공부했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굳이 뭐 일반항을 쓰자면 An은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n-1제곱이 될 거고 bn은 초항 똑같이 1이고 공비가 3이니까 3의 n-1제곱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15는 3분의 1이 14개, 3의 14제곱분의 1이 될 거고 B20은 3이 19개, 그럼 약분하면 3 5개 남겠다. 그럼 243이 답이겠네. 그 다음에 43번. 계속 얘기하지만 수열의 기본은 나열이거든. 수열의 기본은 나열이라서 우리가 나열에서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네 번째 항 구해달래. 네 번째 항. 자, 첫 번째 항이 5야. 자, 1 집어넣으면 A2는 얼마니? A1 더하기 3이지? 이렇게 써줘. 자, 2 집어넣으면 A3는 A2 더하기 4. 이게 이렇게 그냥 굳이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줘. 이렇게 돼 있지. 네 번째 항 구하고 싶잖아. 원래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더하면 되는 거죠. 더하면 날아간다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래서 A4는 첫 번째 항에다가 3 더하기 4 더하기 5야. 이게 만약에 숫자가 커지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A1이 지금 5고 더하기 12. 얘가 만약에 커지면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8번. 장기고는 그럼 이제 48번 증명 아니네. 와, 9시 반이 안 됐네. 아주 양호하구만. 꿈에서 열심히 떴는데 봅시다.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지. 자, an-an-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이것도 선생님이 너네 수업할 때, 점화식 수업할 때 내가 너네한테 말한 게 하나가 있어. 점화식 수업할 때 꼭 이걸 잡아달라고 한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an에다가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 다음 번째 항 an 플러스 1이 되는 거다. 내가 백날 얘기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우리는 이런 점화식을 보면 an하고 an-1의 관계를 보면 빨리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전 번째 항에다가 무슨 액션을 취한 게 그 다음 번째 항이다라고 이쪽은 온전하게 나와야 돼. 온전하게 an 플러스 1이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이쪽이 식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점화식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 n번째 항에다가 무슨 액션을 취했더니 그 다음 번째 항이 나왔네 라는 관점. 그러니까 이 식을 보자마자 빨리 무슨 짓을 하고 싶었어야 됐냐면 이거 넘기고 싶었어야 된다고. an은 an-1 전번째 항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3의 n-1제곱을 더한 거야. 여기다가 얘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만들어져야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게 내가 매번 모든 문제를 다 하나하나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점화식이 이상하게 나왔다? 빨리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 그러고 나서 수열의 기본 뭐라고? 나열이라고. 나열이라고. 나열. 자, 1 집어넣어봐. 1이 아니라 얘는 n-니까 2부터 집어넣어야겠네.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자, a2는 a1 더하기 2 집어넣었으니까 3의 1제곱 맞지. 2 집어넣었으니까 3의 1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자, a3는 a2 더하기 3의 제곱이야. a4는 a3 더하기 3의 세제곱이거든. 내가 지금 뭐 하고 싶냐면 AK가 364가 되잖아. 어떤 상태를 보고 싶은 거잖아. 빨리 뭐가 필요해? 일반항식 필요하다고. 일반항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 쭉 가서 AN을 표현해 보고 싶은 거지. AN 여기 나와 있네. AN-1 더하기 3의 n-1제곱이야. 얘가 지금 다 더하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뭐 할 거라고? 더할 거라 그랬지. 더하면 얘도 소거된다는 거야. A2 지워지고 A3 지워져.
봐봐, 한 개 살아남았으니까 다 싹 다 지워지고 여기 딱 한 개 살아남고 다 지워질 거라고. 그래서 A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3의 1제곱, 3의 제곱 쭉 해서 어디까지? 3의 n-1제곱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또 등비수열의 합이 나오네. 자, A1이 얼마냐면 지금 얼마니? A1 1이라고 줬네. 1 더하기. 그럼 얘도 그냥 1이라고 쓸게. 그럼 아예 그냥 이쁘게 등비수열합으로 한꺼번에 처리가 되네. 초항 1, 공비 3으로 한꺼번에 처리합시다. 3 빼기 1 분의 초항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3에 1부터 n-1까지야. 몇 개야? n개야. 조심해야 돼, 개수. 얘가 364. 그럼 2 곱하고 1 넘어가면 3의 n제곱이 700 얼마.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지 않니? 어차피 n 자연수인데. 3의 5제곱이 243. 3의 6제곱이겠겠지 뭐. 6이 답이겠네. 그래서 저 맛이 중요해. 선생님이 지금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아쉬운 게 스텝 1에서 좀 아쉬운 게,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중에 빠진 유형이 꽤 있어.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들의 문제가 빠진 게 꽤 있거든. 그래서 아마 그거는 교과서에서 질문이 나올 테니까 교과서에서 보게 될 거고. 지금 25분. 선생님 좀 할 것 좀 먼저 말하고 숙제 좀 얘기하고 다 할 거 하고 할게. 잠깐만 집중해봐. 자, 우선 숙제는 교과서 풀면 돼. 이제 뭐 다 자연스럽게 알겠지? 여러 가지 수열 교과서 풀면 되는 거야. 얘는 입력이 안 되니까 풀어오면 될 거고 최대한 좀 끈기 있게 해줘. 교과서 때는 오늘보다 질문이 적어졌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속일 필요는 없는데 했으면 좋겠고. 지금 내일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좀 해봐야 되긴 하는데, 봐봐, 교과서가 50 몇 문제잖아. 또 그렇지, 몇 문제니? 54문제. 질문이 또 한 30개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판단했을 때 수요일날 교과서 테스트를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수요일날 뭐 할 거냐면, 교과서 질문 받고 또 오늘하고 똑같이 교과서 질문 받은 걸로 내가 숫자 변형해가지고 클리닉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정말 교과서가 마스터가 되면 금요일날 교과서 테스트를 할 거야. 하루 종일. 왜냐면 교과서 테스트가 60 몇 문제거든. 그래서 교과서 테스트를 할 거고, 제1고는 교과서 테스트 하는 날 원리 해설, 원리 합계 같이 볼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 교과서 풀어오면 되고, 이제 지금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시험 대비 교재 고쳐. 고친 후에 선생님한테 와서 채점 다시 받아. 나한테 채점 다시 받고, 그럼 이제 클리닉 할 거야. 클리닉 할 건데 32문제거든. 오늘 질문했던 거 다 있을 거야. 클리닉 할 건데 제1고는 29번에서 39번까지가 원리 합계거든. 이거 먼저 풀어. 이거 먼저 풀어서 선생님이랑 먼저 따로 볼 거니까 먼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1번부터 19번까지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장기고는 증명이 안 들어가니까 1번에서 24번까지 풀면 돼. 그 다음 나머지는 1번에서 28번까지 풀면 돼. 나머지는 1번부터 28번까지 풀면 돼.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라고요? 29에 32번은 빠지잖아.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다 고치면 와서 검사 받고.